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2분기 미국의 GDP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펼쳐졌습니다. 우리 증시도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현재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좀 냉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초장이 이렇게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투자 심리도 조금씩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8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부분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015-8500-1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국내 증시 이틀째 조정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기술주의 실적 부진 전망 탓에 하락으로 마감한 뉴욕 증시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11포인트 내리면서 175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68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 9시 구간에 잠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는 1760선마저 내주면서 1759포인트 걷고 다시 1760선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오늘 외국인만이 사주고 있는데요. 1,000억 원 넘는 물량 매수 우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 쪽에서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이 180억 원 정도, 기관이 1,000억 원 정도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오늘 2,000억 원 넘는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중의 하락으로 반전한 이후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포인트 내리면서 480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483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9시 구간 지나면서 하락으로 반전한 이후에 낙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480선까지는 아직까지는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오늘 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요. 개인이 200억 원 넘는 물량, 외국인이 4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26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월말 내고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역외 세력의 달러 매도세가 나오면서 현재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외국인들의 순매수 관련해서 환전 물량 또한 하락 압력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원 내리면서 1182원 40전까지 몸을 낮춘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그리고 발표를 앞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현대모비스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나머지 종목들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KB금융이 1%대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차, S-오일, 국순당이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금융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부진 우려감에 같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한지주가 1% 내리고 있고요. KB금융 역시 1%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2% 내리고 있고요. 하나금융 큰 폭으로 3%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장중에 민영화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뉴스도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기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나오면서 기계주들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2% 오르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4%, 조선선제가 13%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계주들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철강주들은 내리고 있는데요. 철강주 정부 가격이나 압력설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3.9% 내리고 있고요. 현대제철 3.7%, 동국제약이 3% 내리면서 철강주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철금속주들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비철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려해연이 2% 올랐고요. 서원이 4.5%, 그리고 대창 또한 5% 가까이 오르면서 비철 금속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구원 현재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최재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우리 시장 상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낙폭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고 현재는 0.6% 내리면서 1759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부터 전해주시죠. 네,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이 보수적 대응으로 0.6%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기업 실적 호조와 경기 둔화의 줄다리 끝에 경기 우려의 쏠림 전개로 3일 연속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상승의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업종이 별로는 기계와 건설 등이 상승세인 반면 철강과 금융, 전기전자 업종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수급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 그래도 수급을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죠. 8거래를 연속 순매수 행진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반대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상황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들 측면에서는 펀드의 환매 부분과 함께 지수 고점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압력이 증가하면서 기관들 쪽에서는 추가적인 매물이 나오고 외국인들은 그 매물을 받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삼성전자가 또 실적을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상당히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IT 업종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에 대한 전망을 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발표했지만 예상대로 삼성전자 효과는 없었습니다. 하반기 업황 둔화 우려에 따른 신규 매수세가 약화되었고 차익 매물 추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발의 소비 모멘텀 둔화와 전개와 2009년 3월 저점 이후의 IT주의 극폭 상승은 IT주의 상대적인 매리세에 좀 약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과 7월에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 대비 약세를 보였던 측면은 IT 업종에 대해서 제한된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 전반적으로 추세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되려면 미국의 소비 모멘텀 둔화에 따른 실적에서 우려의 반영과 완화가 확인되는 3분기 어닝 시즌 국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어둡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향후 키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향후 전망과 함께 묶어서 전해주시죠. 네, 국내 증시가 양호한 국내 수급으로 해외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전체적인 그 경기 회복 속도의 둔화라든지 7월에 있었던 어닝 효과 부분이 8월에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부분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수 장세 대응보다는 종목 장세 정도의 대응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4주 연속 상승했다는 교습이나 기술적인 하락 역별과 함께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연중에 고점을 경신하기로 했지만 종목 확산은 제한되었었고요. 증시 참여자들의 체감 지수는 충분히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의 7월 그 소비 지표하고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최근 주가 상승 부분을 뒷받침하기에는 경제 지표 부분은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 장세 부분에서는 다음 주는 소강 상태 국면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종목 장세에서 주목할 섹터로는 소재와 산업재 섹터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발 소비 모멘텀 둔화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섹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 3월부터 올해 5월달까지 그 장기 상승 국면에서의 시장 승률을 뚜렷하게 하였던 측면에서 여전히 가격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시장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시장에 대해서 약간 정체된 분위기가 느껴진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단기적인 대응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시원시원하게 1800을 안착하고 1850 이렇게 간다는 그런 기대보다는 꾸역꾸역 올라가서 1800을 가더라도 시원시원하게 가기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오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인 안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에 더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더 필요하다 판단입니다. 네,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최재식 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이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좀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낙폭을 키웠다 줄였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불안하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호재성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약세에 이어서 아시아 증시나 또 일본이나 뭐 중국 같이 동반 약세 보이는 그런 아시아 증시 때문에 부담이 가고 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경기 선행 지수하고 산업 생산 동향이 발표됐고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 생산 지표가 나왔는데 4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 6월 지표가 그렇게 나오면서 또 악재로 작용하면서 낙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시장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 아침부터 여태까지 계속 흔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7천에서 8천 계약까지가 매도 좀 많이 나왔을 때가 8천 계약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6천 계약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의 누적 포지션을 봤을 때 어제까지 선물 만 계약 정도의 매수 포지션이었는데요. 오늘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매도하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서인지 아니면 시장 상승의 한계를 느꼈는지 시기적으로 지금 한국 시장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에서 우려감을 좀 자극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물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선물의 특정 주체가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 베이시스를 놓고 봤을 때 베이시스가 그다지 악화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단기 충격으로 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악재가 나와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멘텀 부재에 따라서 단기적인 투기적인 움직임이 외국인 쪽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전체 시장의 방향성에는 그다지 크게 오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그동안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실적이었는데 이제 실적도 거의 다 끝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공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 그날 주가가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한 현대제철이나 오늘 공식 발표한 삼성전자나 모두 다 약세에 전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실적 발표한 현대차하고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만 상승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멘트가 나왔다. 이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향후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차별적 흐름을 보인다는 점, 이 점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IT와 자동차를 묶어서 같이 움직이는 주도 업종으로 볼 것이 아니라 IT와 자동차를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에서 향후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 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매도 심리 자극시키기도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은 삼성전자의 전망 부분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를 다시 언급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그동안 IT 업종의 공통된 고민거리를 또 자극시키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아쉬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포스코에 대해서 직영부의 제품 단가 낮추라 하는 그런 요구에 대한 루머가 나왔는데 철강 업종 전체에 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실 무근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철강 업종 쪽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동안의 주도주 쪽의 한 축이었던 철강주가 무너지면서 투자 심리 또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최근에 정부 쪽에서 취하는 이 대기업 쪽에 대한 제스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향후 경기 사이클을 볼 때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대기업이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로 이런 분위기가 발전이 된다면은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철강 업종만이 좀 약간 좀 부담스럽지만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단기적으로는 악재성 루머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오늘은 이제 글로벌 증시 흐름 역시 중국 시장도 약세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소재 산업재 쪽으로 긍정적이지 못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시아 증시가 약세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시장 쪽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데요. 그동안 이머징 마켓 중심의 향후 성장을 근거로 해서 강세를 보였죠. 한국 증시가요. 또 소재 산업재 섹터가 그 중심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 약세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각기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주 들어서도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소재 산업재 쪽으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시각에 변화가 없습니까? 네. 이런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매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 한 템포 늦추는 게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제철만 놓고 보더라도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온 그런 모습이고 앞서서 내렸었던 삼성전기를 비롯한 그런 IT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한 번에 좀 충격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서서 상승을 크게 하지 못한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조금 약간 한 템포 좀 기다려서 투자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내용을 많이 살펴보면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좀 투자 전략도 약간은 보수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금융주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대강 마무리되는 것이고 실적 발표 전체적으로 어닝 시즌이 이제는 마무리되는 듯한 분위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시장에 미친 영향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살펴볼 필요 있어 보이는데요. 실적 발표가 개별 주가의 정점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 1분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IT 업종 위주의 차별화가 해소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소재 산업재 섹터가 실적 호전하고 더불어서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앞으로는 소재 산업재 섹터 쪽이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시장 대응에 특히 업종 포트폴리오 구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기업 실적 발표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오늘 발표된 그 경기 선행 동행 지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향후 경기 전망에 있어서 경기 둔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도 이제 점검하는 그 비중을 또 강도를 좀 키울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나온 그 경제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선행지수가 확장 속도가 약해지는 것을 다시 확인했고요. 동행지수의 확장도 둔화 국면으로 들어서는 그 수치를 또 확인을 했고요. 결국 기업이 이게 정점에 들어서는 상황 속에서 기업 실적 발표 때 개별 기업의 향후 전망에서도 나타났듯이 또 경제 지표에서도 향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동시에 확인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경기 선행지수가 4분기에 턴을 하는 그런 기미를 조금이라도 눈치챌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면 주가가 탄력이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8, 9월 정도로 또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이제 호재였었던 기업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부담 요인이었던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경제 지표의 개선 소식이 나오지 못한다면 주식시장의 일정 폭 또 일정 기간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접근에는 약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수급
종목도 여전히 뭐 똑같은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제 계속해서 투신의 지속적인 매도 우위, 외국인들의 소극적인 순매수세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개인들의 관망세 이런 부분이 종합지수의 전체적인 정체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가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 상승의 체력적 한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니만큼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오늘 95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25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81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45억의 순매수, 개인 쪽에서는 20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26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매매 상위 종목군에 올라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금액상 비교를 해보게 되면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 현대차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도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삼성생명, 현대건설, 한국전력, 신세계 등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대한생명이라든가 한국전력, 기업은행 쪽도 계속해서 순매수가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순매도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순매도 종목 대한항공, 기아차,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I 등으로 순매도세가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적인 공통적인 분위기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극대화된 이후에 피크 친 이후에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요. 신규 상장 종목이죠. 아이마켓 코리아와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삼성카드, 우리금융, 그리고 현대건설 쪽으로 순매수세가 지금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 조금 이익률 자체가 영업이익이 좀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철강주 쪽에 정부하고의 트러블이 조금 있는 관계로 철강주 쪽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제철, 포스코, CJ제일제당,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으로 순매도세를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외국인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오늘 강세의 종목들이 이 순매수, 동시 순매수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라든가 삼성생명, 그리고 현대건설, 한국전력, 그리고 풍산 등으로 동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아차, 현대모비스, 웅진코의 LG화학 이렇게 살펴봤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서 장중에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다시 또 상승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네 종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고점 이후로 좀 벗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러한 큰 틀에 보면은 이 추세,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저항대가 형성이 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기아차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수가 29,500원에서 32,200원까지의 분할 매수를 좀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일과 오늘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분할 매수가 상단 부분을 좀 터치를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매수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러한 추세가 상승 반전이 되려고 한다 이러면은 가격대적인 측면에서 31,200원 정도를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은 전반적인 횡보 추세로 복귀를 한다라고 보고 33,000원까지의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3만원대를 벗어나서 29,000원대를 이제 향해서 간다라고 치면은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이 근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때 부분 대해서는 전체적인 장 자체가 하락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모비스 매수가 20만 원에서 20만 3천 원 정도 부분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가 상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충분히 왔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까지 그 가격대가 지금 와 있죠. 그래서 밑꼬리 달고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런 양상이고요. 오늘 같은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십자봉 형식의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수 유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대모비스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추세가 상승으로 돌파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21만 원이 돌파를 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단기 목표가 22만 원까지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19만 5천 원까지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웅진코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웅진코웨이 오늘 50은 올랐습니다만은 이제 그 차트상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장대 양봉 형식으로 계속해서 추세 라인을 갖다가 이제 추종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흐름 제가 전략 자체를 갖다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손절가 부분까지 온다 이러면 루머가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시 재차 이제 루머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전고점까지의 타진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종합지수 1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 대비로 해서는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웅진코웨이 여전히 추세는 유효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를 47,000원에서 41,000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매수가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가격대는 뭐 전일과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일정 수준 매수가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요. 매수 유지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이제 되는 게 좋겠다, 뭐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손절가는 그때 말씀을 드렸던 손절가 4만 원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전일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예. LG 화학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LG 화학 오늘 십자봉으로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의 장대 양봉이 다소 부담스러운 모습이 지금 역력히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여전히 종합지수 대비로 해서는 강세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원 마이너스에 32만 8,500원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수가가 32만 2천원에서 32만 6천원까지 분할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대체적으로 저점이 32만 이제 3천원이나 4천원 정도까지 왔었기 때문에요. 일정 수준 그 매수가에 육박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수권에 진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 가격적인 측면 33만 원을 가볍게 돌파하는 수준 33만 한 2천원 정도를 돌파하는 수준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36만 원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1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31만 원 정도 되면은 이 21선이 하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가격대가 무너지게 되면은 전체적인 장 자체가 하락 쪽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쪽으로 우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손절 쪽으로 현금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 수급 상황 그리고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015-8500-1110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급등주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네 종목 살펴봤었죠. 삼영홀딩스 그리고 SNH, 동일벨트, 다윈텍 이렇게 네 종목을 살펴봤는데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삼영홀딩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그 5만 1,000원에 매수가 됐는데요. 연속적으로 그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89,400원까지 올라왔죠. 자, 급등의 배경은 제사이동통신사로 관심을 모은 한국 모바일 인터넷 주주로 참여 중이라는 것이 주가 급등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 고점을 지속적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옴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당초 그 목표로 드렸던 10만원, 다음 주면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1차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미련이 남는다면 일부 남겨서 그 마이너스 흐름이 나올 때까지, 종가상 마이너스 흐름이 나오면 전략 매도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SNH였죠. 자, SNH는 급등락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아쉽게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렸던 3,200원을 살짝 깨는 그러한 흐름이 장중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혼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을 확실하게 모르는 혼전 중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광통신 장비 업체로서 최근에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손절을 하셨다면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고점 라인이었던 3,600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본격적인 상승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만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4,300원을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은 일단 3,200원의 그 지지 라인을 깬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로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다음 종목은 동일벨트인데요. 자, 역시 동일벨트도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자회사인 EIG가 주목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그 드리고 나서 쭉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역시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 7,400원을 아쉽게 깼기 때문에 일단 손절로 대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 이틀 연속 눌렀기 때문에요. 21선에 근접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재매수 시점을 한번 노려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손절하신 분이라면 동일벨트는 직전 저점 부근인 6,8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보시고 그 부근에서 한번 재매수를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자회사의 실적 호전에 따라서 동사도 실적 호전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접근할 때 손절 라인은 21선으로 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그 목표가는 그대로 9,95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기왕 손절하고 뭐 다시 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종목을 또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손절하셨다면은 새로운 종목을 한번 노려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벨트도 손절이 됐습니다. 다음은 다윈텍이었죠. 예, 목요일날 말씀드린 다윈텍인데요. 역시 그 급등주들은 그 손절 라인을 짧게 제가 제시해 드리는데요. 다윈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 드렸던 3,245원 그 가격을 살짝 깨는 모습이 나왔죠. 일단 추세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급등 흐름이 꺾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손절로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소 그 급등주들은 접근하실 때 제시해드린 손절가를 일단은 꼭 지키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홀딩스처럼 강한 흐름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만 홀딩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홀딩스 이번 주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죠. 70%가 넘는 수익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NH 같은 경우는 손절은 했지만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 매수하신 가격과 함께 비중도 함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영업부의 권용문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 증시가 지금 또 내리고 있죠.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2% 각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좀 많이 둔화가 됐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맥을 좀 못 추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코스닥 종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서울반도체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4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3893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서울반도체 주가 흐름 그리고 또 향후 전망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7월 21일 날 5만 원대를 고점을 치고 이제 지속적으로 빠졌었죠. 특별한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빠졌다라는 것도 상당히 특징적이고요. 또한 이때 나온 얘기들이 이제 하반기 LED 공급 초과에 대한 판가 압력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졌었는데, 지금 판단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 바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이렇게 반등 흐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가를 46,000원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상 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4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홀딩을 하시면서 수익으로 전환이 됐을 때 이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문자를 상당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하나케미칼을 보유하신 분, 이분은 수익이 좀 있으신 분이십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7,300원이고요. 비중 30%입니다. 목표가를 좀 제시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케미칼이 현재 19,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도 꽤 많고요. 네. 언제 팔아야 될지 그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화학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긴 흐름으로 봤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뭐 대부분 다들 마찬가지 패턴이겠지만은 그때 저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고점 이후에 상당히 양호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고점 돌파 시도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업황 자체가 워낙 좋고 그리고 이런 업황이 향후에도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 전고점 부근 2007년도 고점 부근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겠다라는 점에서 한 25,000원 정도까지 한 중기 이상으로 보신다라면은 25,000원까지 보유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기 이상으로는 뭐 25,000원까지 한번 보유를 해봐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께서 지금 비중이 30%입니다. 이 비중과 좀 연관지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미 수익을 거둔 상태에서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시점인가요? 30% 정도라면은 지금 뭐 화학 업황 자체도 워낙 좋고 그다음에 종목의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고점 돌파 뭐 시도가 나타날 텐데 그걸 감안한다라면은 30% 정도 비중 이상은 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양 디지텍에 대해서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3,77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꽤 많으시거든요. 50%를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약간 손실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께서는 좀 저가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양 디지텍 상승 동력이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월 초 이후에 나로 발사 실패로 인해 가지고 한번 점 하한가까지도 막기도 한 종목이었는데요.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급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주 미미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뭐 향후에 강한 하락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이 없다라는 것은 또다시 약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전저점이 붕괴될 뻔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겨우 이제 장중에 그 아래꼬리 남기면서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은 종가상으로는 이 종목이 3,600원이 이탈이 안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매수 가격도 3,770원으로 뭐 지금 가격하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3,6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좀 더 홀딩하시면서 플러스 반전을 노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3,600원 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수익이 좀 날 때까지는 비중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추가로 뭐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손절 가격 3,600원이 만약 이탈이 된다 그러면은 가격이 한 단계 더 푹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손절 가격만 하셔서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양옵틱스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삼양옵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하신 가격이 1,850원입니다. 비중 30%고요. 거의 한 10% 정도 지금 손실을 입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최근에 전기차들 위주로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AD 모터스가 대장주가 돼가지고 저속 전기차 주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삼양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근 한 4개월 가량 횡보세 그리고 가격 조정을 동반한 그런 원형 바닥 형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전일자 이제 상한가를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당히 뭐 두 자릿수 가량 이렇게 급등세가 펼쳐지기도 했지만은
다시금 이렇게 밀리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큰 거래대금, 거래량을 동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이렇게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등으로 상한가로 이제 첫 상한가로 시작하는 종목들은 5일 이평선이 깨지지 않고서는 일단 홀딩 하시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삼양 옵틱스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남해화학 살펴볼게요. 이 남해화학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올려주신 분께서는 16,25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를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수익권에 놓여 계시고요. 그리고 막 문자가 왔는데 또 한 분이 올려주셨죠. 1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입니다. 두 분 모두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일단은 일봉 차트부터 한번 짚어보시죠. 이게 5월 이후에 이제 저점 찍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인데 최근에 이제 이평선이 많이 모여 있는 관계로 여기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비료 관련 업체로서 이게 이제 최근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비료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라는 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이평선이 모여 있는 부분을 한 번에 뚫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네. 만약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면은 15,300원 선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는 한 2만원 선 근처까지는 한번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목표가로 산정하셔서, 끝까지 한번 홀딩 하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5,300원 선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권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각각 두 분께서는 20%와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들 역시 이때 조금 더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할까요? 네, 한 10% 정도는 더 늘리셔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남해화학 목표 가격으로 2만 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덕산 하이메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00원, 비중 40%입니다. LED 관련주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반도체 앞서서 살펴봤었죠. 이분께서는 좀 고민이 상당히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피가 마른다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예. 덕산 하이메탈 저희가 상담 좀 잘해드리죠. 예.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최근에 흐름이 안 좋았는데요. 21,850원 고점 이후에 재차 반등 시도가 나왔지만은 다시 꺾여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런 쌍봉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넥라인까지도 붕괴되면서 오늘 이틀 연속 내리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다음번 지지할 수 있는 지지선이 대략 한 17,5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초에 17,500원 선까지 지지가 되고 터닝이 된다라면은 일단은 다음 주 중반까지는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일단은 만약에 그 17,500원 선까지 깨진다라면은 일단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000원 정도가 바로 깨져 내려가긴 힘들 것 같고요. 15,000원 부근에서 일단은 반등세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저희가 살펴봤고 이번에는 KH바텍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KH바텍은 16,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1456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H바텍이 지금 가격과 좀 비교를 해보니까 매수하신 가격과 비슷하게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며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좀 부탁드리죠. 네. 이 종목 좀 큰 흐름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2009년도부터 1년 동안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작년 내내 올랐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올해 초에 들면서 2월 달에 잠깐 이렇게 반등세는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되돌림 파동에서 이제 고점을 뚫으려는 시도가 살짝 나왔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4개월 연속 밀리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번 달에 거래량 실리면서 어느 정도 바닥권이 잡혀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거래량 상승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진입했다. 그래서 추가로 매수를 하셔도 무방한 자리, 부담이 없는 자리겠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큰 매물 없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걱정 없이 좀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H바텍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한진중공업 살펴볼까요? 3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많습니다. 6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손실도 크고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이분 비중 관리부터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한 종목에 너무 비중이 많으시긴 하지만은 일단은 매수 가격,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 비중을 뭐 여기에서 줄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늘리셔서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자산이 많은 회사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업황상에 이제 조선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분할 상장이 됐죠. 이제 분할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2007년도 피크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드디어 이 월봉상의 이평선을 뚫고 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시더라도 조만간 아마 이 고점 돌파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급 부문에 있어서도 상당히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공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수급적인 영향들로 인해서도 충분히 이 고점 돌파가 가능하겠다라고 봐지고요. 매수 가격이 32,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 이상 가능한 종목입니다. 네. 좀 더 빠지면은 빠질 때마다 조금 더 비중을 늘리셔서 단가 좀 낮추시고 나중에 고점 돌파됐을 시에 상당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길 기대해 봅니다. 뭐 그 시점이 뭐 오늘이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이른 것 같고요. 네. 예, 뭐 적어도 이런 추세선 한번 그어본다라면은 가격적으로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 28,000원 정도 선 정도면은 한번 또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선까지는 일단 기다리시면서 그 매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신규 매수 쪽으로 가담을 한다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한진중공업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이닉스 매수하신 분께서 좀 손실이 있으신 분이신데 26,4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하이닉스 향후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7605님께서 보내주신 하이닉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닉스 또한 뭐 어떤 수요 부분, 그 다음에 공급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려들 제기되고, 그 다음에 뭐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어떤 수급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평선이 깨지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저점까지 깨게 된다라면은 전형적인 하락 N자의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추세로 다시 상승적으로 볼 수 있게 되려면은 빨리 이 23,500원 위쪽으로 가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주 초중반에 만약에 23,500원 이상으로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있지 않는다라면 옆으로 횡보를 한다든지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 추가 하락에 대비하셔서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라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23,500원 이상이 종가상으로 회복이 되는 걸 보시고 신규로 매수에 가담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막 문자가 왔습니다. 크로바 하이텍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이분께서 좀 심각하신 것 같아서 따로 또 뽑아봤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매수하신 가격이 10,000원인데 비중이 50%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 자체를 봐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살펴봐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살펴봐야지 이제 간신히 나오는데 한 2009년도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로바 하이텍 언제 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해 동안 굉장히 재미가 좋았었던 종목이었죠. 굉장히 급등세를 펼쳐 주었었는데요. 작년에 이런 주식 시세 상승과 함께 증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자 물량의 출회와 함께 같이 주가가 같이 하락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5,660원 저점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의 시도는 일어나고 있지만은 거래량이 좀 미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라고 봐지겠는데요. 일단은 5,660원 저점이 붕괴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좀 홀딩하시면서 여기서 바닥권이 다져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요. 만약 5,660원마저 깨고 내려간다라면 가격이 한 단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5,660원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손절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로벌 하이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코스맥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코스맥스 구체적으로 종목 설명 좀 해주시고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언급해 주시죠. 예. 제가 최근에 탐방을 갔다 온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화장품 재료 ODM 그다음에 OEM 네. 이거를 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크게 세 가지 매력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 어떤 노동자들의 그런 임금 인상이 상당히 화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임금 인상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상해 법인이 있는데 중국 자회사가 최근 3년 동안 매년 50% 이상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 근간에는 중국의 어떤 임금 인상에 대한 그런 임금 인상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노동자들의 그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그게 또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2분기 실적 기대라는 부분,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네.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면은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비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코스맥스의 어떤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보면은 교원이라든지 청원 아이스, 그 다음에 한경희 생활과학, 유닉스 전자, 메일유업 이런 그 화장품 회사가 아닌 네.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들도 화장품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어떤 화장품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닌 화장품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전문적인 ODM 업체인 코스맥스라든지 아니면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전문 업체들에게 맡기고 이런 회사들은 판매와 마케팅에 주력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면 할수록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코스맥스라는 거고요. 일단 차트 보시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매수가는 지금 6,23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6,200원 이하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7,5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일봉 차트로 돌아가서 보면은 6,000원 정도가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상승의 흐름이 한번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로 대응하시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맥스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권용문 과장과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고요. 코스피가 0.5, 코스닥이 0.6% 각각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